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전달해드립니다. 스카이 스포츠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를 조명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아스날전 경기 후 토트넘의 승리 요인을 분석하면서 승리의 요인은 특별한 두 선수 손흥민과 케인이라 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현 상황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Yeah, they've got two special players, David. They've got Kane and Son. 스카이 스포츠는 제이미 레드냅에게 오늘 토트넘의 승리가 그들의 계획에 의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즉 토트넘의 계획이 그 둘에 달렸단 것인데요. 현재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제이미 레드냅은 과거 토트넘에서도 뛰었으며 리버풀에서 10년 넘게 뛴 영국 출신의 미드필더였습니다. 전 토트넘 감독인 해리 레드냅의 아들로 유명하기도 하죠. 제이미 레드냅은 토트넘과 아스날의 차이는 역습할 때 손흥민과 케인이 보여준 모습이라며 토트넘의 경기 자체는 재미가 없을지라도 승리를 가져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첼시의 무리뉴가 도착했을 때 젊고 동기부여가 잘 된 선수들에게 승리를 위해 자신의 전술을 따르도록 만든 리더십이 토트넘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인, 손흥민, 베르바인 등이 공을 잘 못 만지는 상황에도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공이 자유롭게 흐르는 축구였는데 지금은 공을 만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역습 찬스에 이은 확실한 마무리로 승점 3점을 사수한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공 점유율을 내주다시피 경기를 했습니다. 재미보다는 실리를 추구한 것인데요. 만약 이러고도 경기를 진다면 불만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경기를 이기고 있기에 통하고 있다며 첼시에 부임한 무리뉴가 그들의 우승을 향한 동기를 활용해 엄격한 전술을 활용한 데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토트넘의 극강의 실리적인 운영에 팬들은 흥미로운 축구가 아니라고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제이미 레드냅의 주장입니다. Because they're fed up hearing about, tippy-tappy Tottenham, a Tottenham side that can't compete, don't ever win, they're Spursy if you like. 이젠 졌지만 잘 싸운 경기보다는 꾸역꾸역 이기는 경기를 바라는 토트넘 팬들은 무리뉴의 수비적인 전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어쩌면 정말 이번 시즌 어떤 트로피라도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감독을 하면서 쉬운 방법은 이렇게 팀을 수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램파드, 과르디올라처럼 보기도 좋은 창조적인 공격 축구를 만들어내기는 훨씬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승점을 얻어내고 있고 어쩌면 무리뉴는 더 이상 작은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리뉴가 우승을 향한 경쟁에서 토트넘은 작은 말, 아니 조랑말이다 라고 한 이야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한 제이미 레드냅은 토트넘의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손흥민과 케인에게 연결하면 된다. 그들은 그 정도로 이번 시즌에 위험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며 손흥민과 케인이 무리뉴의 실리 축구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공의 점유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좋은 공격 전개를 통해 한 번 한 번의 공격이 상대에게 확실한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는 아스날이 한 번의 슛을 하기 위해 55번이나 패스를 하고 있다는 통계와 더욱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을 갖고 상대방 진영에 오래 머무르지만 결과를 창출하지 못했던 아스날은 결국 상대방 진영에 한 번 올라왔을 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토트넘에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으며 수비 끝의 역습은 무리뉴가 의도한 전술 그 자체였습니다. BBC 라디오에서 한 해설은 아스날이 공 소유를 하면서 마무리를 못 짓자 손흥민과 케인이 아스날에 있었더라면 단번에 아스날로 기울 경기라 평했습니다. 그만큼 공격 작업의 마무리 능력에 손흥민과 케인은 독보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이 슛을 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이미 레드냅은 무리뉴의 수비에 중점을 둔 전술이 선수들의 강점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선수들도 따르기 쉽지 않고 팬들이 보기에도 재미없을 수 있는 축구라 평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를 일찍부터 지켜봐 오신 축구 팬분들은 현재 무리뉴 감독의 전술에 대해 손흥민의 활용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골수 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토트넘은 60-61 시즌 영국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을 경험했을 만큼 트로피가 고픈 팀, 우승이 고픈 팀이기에 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선수들도 이러한 팬들의 마음을 공유하며 특히 손흥민과 케인의 경우 이 커리어에서 유일한 흠이 우승컵이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 갈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요. 제이미 레드냅은 이러한 토트넘의 갈망이 선수들로 하여금 무리뉴의 전술에 따르고 자신의 강점 발휘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 일조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토트넘의 창조적인 미드필더인 로셀소의 예를 들었습니다. 로셀소의 경우 10번 역할의 선수로 공을 만질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번 경기에 공을 만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공을 빼앗기 위해 덤벼들고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포체티노처럼 대부분의 팀들에게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운영을 보여주는 경우 손흥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 질주를 통해 여러 차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비에 참여할 필요 역시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뉴의 축구에서는 오히려 수비적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전방을 향하는 것보다 수비할 때 더 자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로파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손흥민은 평소 자신의 장기가 아닌 공중볼 경합 그리고 수비수와의 직접 경합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강점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을 포기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강점을 100%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과 함께 발을 맞추며 수비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왔을 때 차분하게 골로 연결 지으면서 수비적으로 단단한 토트넘이 승점까지 낚아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이는 극찬을 받는 해리 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케인은 이전의 인터뷰에서 자신뿐 아니라 팀 전체의 수비적인 공헌에 대한 마인드가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게 되었다고 전하며 그렇게 경기를 이겨냈을 때 보람차다고 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센터백급 활약을 보여주기도 하는 케인을 보며 토트넘 팬들은 케인이 센터백을 해도 잘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단순히 공격적으로만 공헌하는 선수들이 아닌 것이죠. 무리뉴는 맨시티, 첼시, 아스날과의 연전에서 승점 7점을 얻어내며 무사 통과했으며 이 경기들의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더더욱 놀랄만한 성과입니다. 그렇기에 다가올 리그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 리버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역시 기대됩니다. 올 시즌 리그 10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과 리그 10호 도움을 기록한 케인의 조합, 과연 이 대박 조합이 무리뉴 2년차와 만났을 때 우승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저희들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